두 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오신 지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도 줍니다. 2주 만이에요. 아, 2주 만인가요? 저는 매주 이 뵙고 싶어서. 예,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뭐 청취자분들도 예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이 사모펀드의 대형 사기 사건, 이른바 라임, 옵티머스 사태라고 하는데요. 김봉현이라고 하는 이미 구속된 이 라임의 실질적인 운영주입니다.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법정 증언, 또 옥중 서신, 뭐 이걸로 인해서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고요. 일부에서 전해드린 대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도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이 김봉현 전 회장이 이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야당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라임 사태의 일단 본질은 예. 라임 그 자산운용에서 펀드를 판매할 때부터 일단은 부실 펀드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안전 판매라는 점이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구조적으로 보면 저는 실제 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이게 펀드를 여러 개 운영하다 보니까 모 펀드하고 자펀드 간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만기가 달라지니까 유동성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투자한 펀드가 또 이제 물려가지고 자금을 돌리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해외 투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자본시장법 위반이 또 되고 또 준사기라고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금융 사기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 과정 중에 금융감독원의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문제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환매가 중단 사태까지 오기까지의 관리감독 을 못하는 이제 책임도 있을 거고 금융당국에 또 관련 부처의 또 역할이 있을 거고 이렇게 진행되기까지의 어떤 그러면 모종의 어떤 뒤를 봐준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실제 금융감독에서 파견된 경제수석실의 김모 행정관이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거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김봉현 그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그러니까 뭐 피고인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피의자이기도 하고 법정에 서면 이제 피고인인 건데 그 이분의 얘기, 김병원 씨의 얘기로 지금 정치권이 출렁거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본질에 대한 문제에 대한 사건 수사가 정정당당하게 명명백백히 조사되고 있지 않고 수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김봉현 씨의 말 한마디로 여야가 출렁거리는 건 되게 씁쓸하다. 그리고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 양반이 문제가 있고 죄를 범해서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의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뭐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강기정 수석한테 5천만 원을 전달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근데 뭐 본인이 직접 줬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정황상은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6일 날 본인이 옥중에서 입장문을 발표해서 검사 3명한테 술 접대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도 뭐 금품 수수를 했다, 뭘 줬다 이러는 거고 그다음에 이 얘기를 검사들한테 다 했는데 검사들이 왜 짜맞추기 수사를 하느냐 자기 말대로 안 하고 왜 여권에만 맞추느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 자체도 그렇고 법무부와 대검 간에 이 김봉현 씨의 얘기를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고 뭔가 본질에서 벗어난 지금 싸움이 시작된 지금 형세예요. 어제부로. 네. 왜냐하면 김봉현 씨 말로 인해서 추미애 장관이 당장 감찰을 했거든요. 3일 동안. 그래서 나온 얘기가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소홀히 했다. 이 얘기로 이제 귀결이 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발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저는 제대로 된 그 범죄에 대한 그 처벌 내지는 공정한 수사, 투명한 수사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뭔가 이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는 형태가 돼서 대단히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 그러면 과연 이 수사를 추미애 장관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윤석열 총장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3의 수사본부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뭐 지금 법에 의해서 7월부터 이제 가동이 돼야 되는데 공수처라고 하잖아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얘기는 안 하시네요. 공수처는 일단은 공수처라는 게 뭐냐면 일단 그러면 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문제일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김봉현 씨를 수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수처는 일단은 공직자들을 수사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맡기자 하는 거는 네. 검찰을 타겟팅하는 아직 뭐 구성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죠. 맡기기가 저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좀 의도가 느껴지는 이제 공수처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해서 범죄는 범죄대로 밝히는 게 맞다라는 이런 차원인 거죠, 저는.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좀 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면서 이 얘기를 예. 하고 싶은데요. 아까 일부러 보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나와서 보통 청년의 마음으로 정치를 음. 하시겠다라는 이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국의 보통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제가 아침에 오면서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한진 택배 노동자가 예. 돌아가시기 4일 전에 동료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봤어요. 새벽 4시 반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날 물량이 420개랍니다. 이거를 다 배달하고 가려니 4시 반에 들어가시면서 잠도 못 자고 다시 나올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기사예요.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 이 나라의 경제의 흐름을 만든 사람이 택배 노동자하고 배달 노동자가 우리 경제를 지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한테 산재보험 하나 못 들어주는 나라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산재보험도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여당이 돈을 먹었냐 야당이 돈을 먹었냐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정치 현실. 야, 정말 서글픔을 넘어서 분노가 저는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문제가 뭔가 하면 여당 지지자는 야당이 먹었을 거라 그러고 야당 지지자는 여당이 먹었으라고 하는데 좀 그럼 자기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김봉현 아닙니까? 사기꾼 이게 아닙니까? 어떤 분이에요? 김봉현이라는 분이. 사기꾼이죠. 그렇죠. 지금 구속됐어요. 사기 네, 혐의로 이게 구속됐기 때문에 쩐주입니다. 쩐주 사기꾼입니다. 라임에 지금 라임은 1조 6천억 원의 환매 중단이고요. 예. 옵티머스는 5,200억 원이 환매 중단입니다. 이 청취자분들은 환매 중단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쉽게 말해서 투자하신 분이 나 투자 고만할 테니까 돈 돌려주쇼. 근데 못 돌려주는 돈이 라임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융 사기꾼이 한 말에 따라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모든 국민이 이리 출렁 저리 출렁하는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이게 지금 공적 기관의 권위는 완전히 사라지고 너 어느 편이니? 이런 것만 남은 상황 아닙니까? 진영 논리만이 예, 남아요. 이게 지금 검찰만 해도 대검하고 중앙지검이 같은 기관이 아니야. 대검 말을 듣냐, 중앙지검 말을 듣냐. 이게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한탄스러운 얘기군요. 그래서 진짜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 중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게 금융사기 사건이니까 금융사기 조사가 일단 척실이 돼야 되고요. 네. 어떤 정치인이 먼저 돈을 먹었냐는 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 금융사기 사건부터 먼저 정확히 수사할 수 있는 정말 총체적인 국가 대책이 세워져야지. 그리고 진짜 돈 먹은 사람이면 열을 야를 가리지 않고 다 쳐야 됩니다. 네. 청와대건 공적기관이건 검찰이건 국회의원이건 다 치자. 조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얘기들을 종합해 봐도 이 사건의 본질에 입각해서 이 사모펀드의 대형 사기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는 게 중요한데 그 관련된서 이제 구속된 혐의자의 이 발언에 따라서 지금 언론과 정치권 또 법무부 검찰이 지금 춤추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김봉현 씨 발언 그러니까 라임과 관련해서는 김봉현 씨 발언 가지고 지금 뭔가 그 본질에서 호도되는 듯한 정쟁으로 가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지금 현 정부에서 이런 라임 사태뿐만 아니라 좀 옵티머스는 또 심각한 게 뭐냐면 옵티머스는 그 증권 관계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임보다 더 나쁜 것이 나쁘죠. 아예 애초부터 이거는 사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라임은 그냥 이제 불안전 판매라든지 자본시장법에서 좀 어긋나는 측면이 구조적으로 좀 있었던 건데 네. 이제 옵티머스 거는 완전히 이제 사기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더 나쁜 거기 때문에 옵티머스는 이제 그 과정 중에 또 이런 것이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게 공공기관이 대거 투자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파진흥원은 700억 약 700억 원대 투자를 하고 농어촌공사는 30억 원. 뭐 이렇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요. 예. 그걸 뭐 이사회를 어떻게 통과했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거기 다 사회이사들이 이사를 하거든요. 네. 이사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지금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서 처음부터 부실했는데 어떻게 승인이 났고 조사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과정 중에 어떻게 공공기관이 투자를 했는지 이것을 이해가 납득되지 않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현 정부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 진짜 여든 야든 가리지 말고 제3의 어떤 수사본부를 만들든지 특검을 하든지 해서 이 부분만은 명확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정말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계된 정관계 인사들이 누군지는 밝혀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어쨌든 제가 볼 땐 타이밍상으로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벌써 7월에 김재현 전 사장이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쯤에 관련된 금융감독 당국의 윤모 국장이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금융권하고 이제 정관계 어떤 로비를 한 사람인데 이 지금 김재현 구속된 사람이 재판하고 있는 과정 중에 로비에 대한 수사는 엊그저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되게 지금 뭔가 의구심을 낳게 하는 수사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이제 행태라고 지적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옵티머스 수사는 늦춰지고 있다. 벌써 지금 모든 증거가 감춰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다 맞춘 다음에 이제서야 수사를 하면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천억 원에 대한 피해 자금도 어디로 갔는지도 저는 되게 궁금하고 이것도 밝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예. 여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엄청난 사기 사건에 있어서 과연 뭐가 문제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향후를 위해서도. 저는 이거는 책임이 진짜 검찰에 있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서로 묵은 감정은 털어내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 사회 진보를 위해서 그야말로 이거 신뢰를 위해서 이거는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걸음 좀 양보를 해서 합의된 수사본부를 만들거나 아니면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을 하거나 아니면 또 제3의 어떤 방법 투명한 수사기관이 있으면 그거를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의 이 대형 사기 사건을 밝혀내는 게 사실 가장 시급한 과제인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밝혀내기 위한 주체가 과연 어디가 돼야 되느냐. 이건 검찰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야당 특히 정치권에서 야당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부소장님.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도 이제 예. 지금 우리가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공교롭게도 이 옵티머스 사건하고 라임 사건에 둘 다 공교롭게 청와대 행정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등장하죠. 그래서 라임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파견을 나갔던 김정훈 청와대 행정관이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옵티머스는 지금 계속 신문에 나듯이 지금 구속돼 있는 윤석호 변호사, 이 사람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사였죠. 예. 이분의 부인인 이진아 청와대 행정관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이고 근무하는 상태에서도 옵티머스 지분 9.85%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네. 라는 지금 의혹이 거의 사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당의 경우는 이런 사건이 오히려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걸 입증했다. 검찰의 향응 얘기가 지금 좀 나오면서 물론 김봉현의 입으로 나온 거지만 야당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디가 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최근에 신문에서 좀 보도되고 있는 예.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라임 사태가 작년에 터지지 않았습니까? 환매 그렇죠. 중단이. 이때 수사를 하고 있었던 팀이 원래 남부지검에 있던 원래 합수단이죠.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이게 올해 1월에 해체됐죠. 네. 남부지검에 있던 1월 3일에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되고 나서 1월 말에 국무회의 1월 21일 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됐거든요. 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별명이 여의도 저승사자입니다. 금융권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고 특수수사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골이 나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수사단이 해체되면서 라임 수사가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해서 해결이 안 돼 왔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부활이 안 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이걸 부활 안 해도 수사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 범죄 사건은 이 증권 범죄라든가 금융 사건은 굉장히 복잡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전문적인 검찰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합동수사단이 반드시 부활돼야 되고 동시에 지금 또 여권에서는 검찰이 또 이제 연루돼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이 연루돼 있지 않은지도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법무부 지금 감찰에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예. 검찰도 자신의 식구에 대해서는 너그러웠다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조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기회에 증권합동수사단을 부활하면 이와 바터 동시에 공수처 문제도 함께 해결하자. 아. 야당도 추천하자. 계속 지금 추천을 미뤄오지 않았습니까?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네.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야당도 추천하면서 공수처도 해결하면서 여기서 검찰도 조사하고 한꺼번에 하자. 난 이 두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서 특검도 필요하면 하자. 그래서 완벽하게 조사하자. 저는 이렇게 정치적 현안과 함께 타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제 맞는 얘기고 바람직한 얘기인데 실현 가능성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높지 옵티머스 않아서. 사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예. 행정관이 지금 3명이나 연루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이진아 전 행정관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국감 증인으로 좀 네, 체크돼 있죠. 예, 또 예. 같은 민정수석실에 검찰 수사관 출신의 또 행정관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행정관도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청와대는 그거예요. 이게 뭐 비서관도 아니고 수석도 아니고 일개 행정관이 본인의 영역을 벗어난 개인적인 행동이었다라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행정관이든 직급에 상관없이 저희 대통령 측근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가 연루됐다는 것 자체는 이미 청와대 자체에서 진상조사를 나서도 부족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이게 뭐 자꾸 청와대하고 단절하려고 하는 얘기 하지 말고 물론 대통령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이것이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뒤로는 추미애 장관이 마치 또 검사들만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지금까지 또 추미애 장관의 모습으로는 이게 정말 공정한 수사가 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을 국민들은 많이 받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금융 사기 부분에 대한 수사만큼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추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머리를 맞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지금 하여튼 갈등은 깊지만 머리를 맞대보자 이거죠. 강을 건너는 지금 형세이긴 하나 지금 두 사람이 그렇게 뭐 피 터지게 싸워봐야 서로 마이너스거든요. 그럴 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수사만큼은 뭐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뭐 부활을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저는 뭐 제3의 아이디어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관례대를 보면 사실은 특검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들. 특검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는 게 지금 관습적인 우리의 또 문화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지금 여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주는 것이 낫겠고 그러려면 특검을 주는 대신 그럼 뭘 또 받아야 되고 주고 받아야 된다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지금 지금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면 공수처 부분을 그러면 진행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그거는 또 수사에서 벗어난 또 비본질적인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 또 종합해 보니까 참 이게 좀 어렵거든요. 지금 이거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은 이 어떤 정치 권력 내부의 어떤 큰 지금 공방이 벌어졌고 또 이 검찰 권력 내부에 큰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를테면 약간 그 협상의 카드로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제대로 출범하게 야당이 도와주면서 이 특검을 도입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협상으로 그렇죠. 안건을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이 갈등은 깊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갈등은 남아있지만 좀 만나서 좀 사건의 본질을 밝혀내기 위해서 좀 머리를 맞대는 모습. 요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반전으로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다는데 네. 이제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예.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1억을 투자했다가 돌려받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예. 특검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억울해서 그런 네, 것 같아요. 판매사에서 좋은 투자처에 있다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옵티머스였네? 난 이게 사실일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진점 장관은 돈을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5억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아직 네. 그 환매 시점이 안 됐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진 장관이든 김경엽 의원이든 어떤 경로로 투자했는지는 사실은 또 조사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문제가 이 두 분이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평론가님이 중요하게 했는데 옵티머스는 완전히 사기 사건인데 예. 여기 50국의 상장사가 투자를 했다는 네, 거. 맞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고요. 제일 많이 넣은 데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고 오뚜기도 150억을 넣었다 그러고요. CU죠. BGF 리테일도 100억을 넣었다 그러고. 예. 그다음 비상장사로선 한화그룹이 비상장사인 한화종합화학을 500억이나 넣었고 성균관대가 46억, 한남대 건국대도 44억, 40억을 넣었고요. 아, 대학들이 거기 왜 넣죠, 돈을? 그러니까요. 넥센그룹 회장도 넣었고요. 아이고, 그 등록금. 그러니까요. 넣은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구본식, 구강모, 국본능 같은 범 LG가 기업인들도 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예. 이 투자 전문가들이 볼 때 이렇게 막대한 상장사들 절대 속지 않을 사람들이 이렇게 넣었다는 게 이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 자격도 문제고 네. 자산 운용도 문제고 심각한 거예요. 이게 네네. 어떻게 예. 했을 건데. 끝으로, 청취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요. 좀 과격한 얘기는 좀 제가 임의로 배제하고 좀 읽어드리면 6님은 정부도 펀드 한다는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두고 다들 딴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3271님은 갑자기 그 옛날 큰손 장영자 사건이 생각나네요.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6385님은 이 두 분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금주의 정치 전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희 부소장,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